어서 오세요. 다운야담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젊은 시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그는 남의 밭에서 품을 팔고 바다에서 소금을 굴어 모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지금 팔면 손해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값이 2배는 오를 것이다. 소금 조심해서 다줘야 해. 다 같이 소금을 나르자고. 우린 부자야, 우린 함께야. 조선시대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오늘도 한편 펼쳐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남쪽 바닷바람이 머무는 알림현. 이곳에는 장시백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의 손은 평생 소금을 만지며 거칠어졌고 그의 등은 염전 위에서 세월을 견디며 굽어졌다. 젊은 시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그는 남의 밭에서 품을 팔고 바다에서 소금을 긁어 모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다. 땀으로 번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마침내 자신의 염전을 일구었다. 작은 땅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곳이었다. 소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이었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힘이었다. 말년에 잃은 장시백에게는 두 딸이 있었고 그에게는 두 사위가 있었다. 첫째 사위 민도유는 객주로 이름이 높았다. 그는 물건이 오가는 길목을 잃고 돈의 흐름을 따라가며 재산을 불려왔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계산이 빠르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세상은 계산대로 돌아갑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법이죠. 둘째 사위 윤태겸은 그와는 달랐다. 그는 필사장으로 일하며 글을 베껴 생계를 이었다. 글은 읽을 줄 알았지만 세상의 흐름을 읽는 데는 서툴렀다. 말수도 적었고 늘 아내 장소연의 뒤에 조용히 서 있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선비 같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 그러던 어느 해 봄 고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았고 들판의 곡식은 말라가기 시작했다. 쌀값은 치솟았고 소금값도 덩달아 천정부지로 올랐다. 백성들은 소금 한 줌을 구하지 못해 음식을 간도 맞추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불만은 쌓여갔다. 고을 사람들은 장시백의 집 앞에 모여 하소연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마루에 앉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장시백은 두 사위를 불러들였다. 그는 평생 지켜온 염전을 이제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염전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을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숨줄이었고 세대를 이어가야 할 책임이었다. 노인의 말에 두 사위는 서로 다른 표정을 지었다. 민도윤의 눈에는 기대가 반짝였고 윤태겸의 눈에는 불안이 어렸다. 장시백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염전을 누가 이어받을지는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달려 있다. 이튿날 아침 장시백은 두 사위를 마루로 불러들였다. 봄볕이 마루 끝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은 따뜻하기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노인의 앞에는 두 건의 장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하나는 두툼한 장부였다. 표지는 세월에 닳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염전의 모든 수익과 거래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얼마나 많은 소금이 어디로 팔려갔는지, 누가 얼마를 지불했는지, 앞으로 어떤 거래가 예정되어 있는지. 그 장부는 염전의 재산을 한눈에 보여주는 증거였다. 다른 하나는 얇은 명부였다. 그 안에는 염전에서 일하는 소금꾼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들의 출신과 가족 상황,
언제부터 이곳에서 일했는지가 정성스럽게 기록되어 있었다. 민도윤의 눈에는 그저 사람 이름이 나열된 종이에 불과해 보였다. 장시백은 두 사위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이 중 하나를 골라. 너희가 선택한 것이 염전을 이어받을 자격을 말해줄 것이다. 민도윤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수익 장부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장부를 넘기며 숫자들을 훑었다. 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장인어른, 염전은 돈이 돌아야 유지됩니다. 수익이 없으면 염전도 없고, 염전이 없으면 소금꾼들도 일할 곳이 없습니다. 이익이 있어야 사람도 먹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설득력이 있었다. 마루 한쪽에 서 있던 장시백의 큰딸도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니었다. 돈이 없으면 염전을 운영할 수 없고 운영할 수 없으면 사람들도 일자리를 잃는다. 반면 윤태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어떤 장부를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선택할 용기가 없었는지도 몰랐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뒤에 서 있던 아내 장소연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뒤 무릎을 꿇고 장시백 앞에 앉았다. 아버님, 저희는 이 장부를 택하겠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소금꾼 명부 위에 놓였다. 마루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봄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는 소리만 들렸다. 민도윤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사람 이름이 밥을 만들어줍니까? 숫자가 없으면 염전은 굴러가지 않습니다. 장시백은 아무 말 없이 두 장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결정되고 있었다. 장시백의 결정에 따라 염전은 둘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민도윤은 염전의 동쪽을, 윤태겸 부부는 서쪽을 맡게 되었다. 같은 땅에서 시작했지만 두 사람이 가는 길은 처음부터 달랐다. 민도윤은 자신의 계획을 즉시 실행에 옮겼다. 그는 소금을 수확하자마자 창고에 쌓아두기 시작했다. 흉년이 길어질수록 소금값은 더 오를 것이고 그때 내다 팔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지금 팔면 손해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값이 2배는 오를 것이다. 그는 소금꾼들에게 지급하는 품삯도 줄였다. 흉년이니 모두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소금꾼들은 불만이 있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다른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반면 윤태겸 부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장소연은 매일 아침 소금꾼들과 함께 염전에 나갔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그들의 집안 사정을 하나하나 물었다. 어느 날 저녁 장소연은 소금꾼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염전은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오늘은 덜 벌어도 괜찮습니다. 내일을 함께 남깁시다. 그녀는 소금을 고을에 싸게 내놓았다. 그리고 소금꾼들에게는 수확의 일부를 나눠주기로 약속했다. 이익은 적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다. 윤태겸은 처음에는 두려웠다. 이렇게 해서 염전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아내의 선택이 옳은 것일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소금꾼들이 자발적으로 염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단순히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터전을 가꾸듯 염전을 돌본다는 것을. 여름이 깊어갈 무렵 장마가 들이닥쳤다. 비는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내렸다. 민도윤의 창고에 쌓인 소금은 습기를 머금기 시작했다. 그는 창고 문을 굳게 잠그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소금은 그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습기는 점점 깊숙이 스며들었고 소금은 굳어가기 시작했다. 어떤 것은 회색빛으로 변했고 어떤 것은 악취를 풍기며 썩어갔다. 같은 시각 윤태겸의 염전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소금꾼들은 밤낮으로 교대하며 염전을 지켰다. 비가 그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소금을 옮겼고 서로 돕고 격려하며 위기를 넘겼다. 장마가 지나간 뒤 두 염전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하나는 썩은 소금 냄새가 진동했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민도윤의 창고에서 나는 악취를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몇몇 소금꾼들이 수군거렸고 곧 고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민도윤은 필사적으로 소문을 막으려 했다. 그는 밤중에 썩은 소금을 몰래 강에 버렸다. 하지만 달빛 아래 그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고을 장터는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값 올린다더니 소금은 썩혀버렸구나. 창고에 쌓아두고 내다 팔 생각만 했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생각도 안 했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시작되었다. 민도윤의 염전에서 일하던 소금꾼들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다. 품삯은 적고 미래는 불안했다. 무엇보다 그들은 민도윤을 믿을 수 없었다.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힌 민도윤은 장시백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는 마루에 올라 노인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장인어른, 이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염전은 원래 제가 물려받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수익 장부를 선택했습니다. 돈을 아는 사람이 염전을 운영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장시백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는 소금을 가졌다. 저 아이는 사람을 가졌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금이 있어야 염전이 아닙니까? 노인은 고개를 돌려 민도윤을 바라보았다. 소금은 창고에 쌓아두면 썩는다. 하지만 사람은 마음을 얻으면 평생을 함께한다. 너는 장부의 숫자만 보았지.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손은 보지 못했다. 민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계산은 완벽했다. 흉년에 소금값이 오를 것이고 그때 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모든 것이 논리적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같은 시각 윤태겸의 염전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소금꾼들은 밤낮 없이 염전을 지켰다. 그들은 단순히 품삯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었다. 이곳은 그들의 터전이었고 그들의 자부심이었다. 사람들은 윤태겸의 염전에서 일하는 것을 명예로 여겼다. 그곳에서는 주인과 일꾼의 구분이 흐릿했다. 모두가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수확을 나누었다. 민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손에는 완벽한 계산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계산은 옳았지만 사람은 떠나 있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장시백은 두 사위를 마지막으로 불러들였다. 노인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더욱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민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마루 끝에 섰다. 그의 어깨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축 처져 있었다. 반면 윤태겸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장시백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너희에게 2개의 장부를 보여준 이유를 이제 알겠느냐? 윤태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장부에 적힌 숫자는 과거의 기록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름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다. 소금은 썩을 수 있으나 사람은 마음을 얻으면 살아 움직인다. 재산은 쌓아두면 무거워지지만 사람은 함께하면
더 많은 것을 이뤄낸다. 장시백은 염전의 모든 운영권을 윤태겸 부부에게 넘겼다. 민도윤의 염전마저도 그들이 맡아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했다. 민도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윤태겸은 더 이상 말없는 필사장이 아니었다.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염전으로 나갔고 소금꾼들과 함께 땀을 흘렸다. 그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장소연은 염전을 넘어 고을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금꾼들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어려운 집안의 살림을 챙겼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염전은 점점 더 번창했다. 하지만 그 번창의 의미는 달랐다. 창고에 쌓인 소금의 양이 아니라 염전을 지키는 사람들의 웃음이 늘어났다. 장부의 숫자가 아니라 염전에서 밥을 먹는 식구의 수가 많아졌다. 사람들은 그 염전을 이렇게 불렀다. 소금보다 사람이 먼저인 곳. 어느 겨울날 장시백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 재산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사람은 함께하면 늘어난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진짜 유산이다. 그의 말은 알리면에 오래도록 전해졌다. 사람들은 장시백의 지혜를 기억했고 윤태겸 부부의 염전은 대를 이어 번창했다. 재물은 쌓아두면 썩지만 사람은 품으면 세월을 이긴다. 이것이 소금으로 일어선 노인이 남긴 교훈이었다.